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영상 정말 오랜만에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개인 일정이 많이 있어서 이제야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 가장 좀 큰 변화가 있었다면, 쇼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또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제 도움이 되시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1대1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음, 처음으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도 목표 중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출강하는 거였는데 어, 생각보다 빠른 어, 3월 달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또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정말 열정 있는 분이셨고 또 정말 또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도 되게 즐거웠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오프라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번에 하면서 또 보완해야 될 점, 또 좀 개선해야 될 점을 또 고려해서 계속 수정해서 또 오프라인 강의도 다음번에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제일 가깝게는 음, 온라인 강의 이제 유료로 온라인 강의를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운동 손상 증후군 책을 리뷰하는 강의이지만 이번에 유료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제가 하는 강의로 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 어깨 파트, 그리고 허리, 골반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 어깨 파트를 지금 계속 PPT랑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계속 만들고 수정하고 있는데요. 제 계획으로는 4월에 유료 강의를 좀 완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어,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유료 강의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다 담아서 넣어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공지 올리면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25번째 리뷰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외전근의 길이 검사. 그래서 견관절 90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견관절을 내외전하게 되면 내외전 범위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견갑골의 전방 경사가 된다. 그래서 A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이 어깨 견갑골이 전방 경사되는 움직임으로 보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 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견갑골 경사를 제한을 해버리면 이렇게 ROM이 제한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외전근 단축이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깨관절 외전근의 단축은 팔을 뒤로 가져갈 때 견갑골의 전방 경사 뿐만 아니라
상완골두의 전방혈주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완골 전방혈주 증후군 앞에 통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물건을 뒤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앞에 이제 상완골두 앞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완골 전방할주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깨관절 외회전근의 이센트릭 컨트랙션 기능을 회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외회전근의 이센트릭 컨트랙션, 그러니까 짧아지는 수축이 아니라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그 기능을 회복을 시켜줘야 회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단축된 근육을 늘려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게 아니라 움직임 안에서 그 근육들 간의 협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짧아지는 형태로만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근 길이 회복이 아니라 협응을 할 수 있도록, 근육 간의 협응을 이끌어내서 그 상완골이 움직임 안에서 중심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는 저번 리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전하거나 신전할 때 골두가 앞으로 빠지게 된다.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전할 때, 뒤로 가져갈 때 견갑골 전방경사와 골두가 전방으로 활주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은 운동손상 증후군 책에서 어깨관절 중심화 회복을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어깨관절 상완 골두를 이 제 위치에 딱 위치를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뭐 내외전 움직임이든 외전 움직임이든 이제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움직임하는 동안에 상완골두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치러사는 이 골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회전근개가 주동근으로서 조절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전방활주로 틀어진 사람은 특별히 후방활주가 잘 일어나는 자세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당연히. 전방에 있는 걸 후방으로 어쨌든 제 위치로 옮겨야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 그림과 같은 방법은 사실 뭐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든 모두 가능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인 동시에 이 타겟팅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그만큼 타겟팅이 되는 것보다는 떨어지겠죠, 효과가. 그래서 어깨관절의 굽힘과 내외전 이게 혼합이 돼야 상완골두의 후방할주를 가장 잘 만들어낸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어깨관절 굽힘 플러스 내외전이 상완골두의 후방할주를 가장 잘 내기 때문에 그 이점을 치료 안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슬리퍼 스트레칭이죠. 이 자세가 상완골의 후방할주를 가장 잘 일으키는 자세다. 그래서 전방할주 틀어짐이 있는 사람은 후방할주로 넣어야 되니까요. 이런 자세를 이런 이점을 치료할 때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불충분한 견갑골 상방회전과 과도한 상완 관절 굴곡. 그래서 A 그림 같은 경우는 오른쪽 견갑골의 하각은 최대로 견관절 굴곡하는 동안의 흉곽, 외측 중앙선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그림 같은 경우는 하각이 이 외측선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 회전이 견갑골의 상방 회전이 좀 안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B 그림 같은 경우는 왼쪽 견갑골은 견관절을 최대로 굴곡할 때 흉곽 외측 중앙선에 닿는다. B 그림 같은 경우는 A보다는 오른쪽 견갑골보다는 그래도 상방회전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그림 같은 경우는 만약 견갑골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면 상완골을 최대한 내회전하고 견관절을 굴곡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90도보다 조금 더 클 뿐이다. 그리고 D 그림 같은 경우는 제한된 견갑골 상방회전 때문에 오른쪽 견관절 굴곡이 과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책에서는 좌우의 견갑골 그리고 어깨 관절 기능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가 좀 다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먼저 A, B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측 팔을 들었을 때, 이 오른쪽 팔을 들었을 때 견갑골 하각이 흉곽 외측 중앙선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좌측 팔은 상대적으로 우측보다 하각의 움직임이 외측 중앙선까지 잘 도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로 인해서 우측은 견관절 굴곡 시 필요한 견갑골 상방회전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좌측 어깨가 그렇겠죠. 좌측이 오른쪽 맞네요. 오른쪽이 견관절 굴곡 시 필요한 견갑골의 상방회전 움직임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ROM 차이도 우측 굴곡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책에서 보이고 있죠. 이 각도만 봐도 훨씬 더 이 ROM이 여기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강의 움직임이 부족한 만큼 전체 견관절 움직임 범위가 제한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각의 부족한 움직임을 어깨 관절이 보상해서 이 어깨 관절에서 정상 범위를 넘어서까지 그 ROM을 움직이다 보면 충돌이나 찝힘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회전근개 파열, 뭐 충돌 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한되는 게 낫죠. 어깨 관절 입장에서는 어거지로 GH 조인트의 움직임을 그 정상 ROM을 넘어서는 그 GH 조인트에서 그게 나오면 그런 이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좌우의 견관절 기능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골반의 불균형, 체중심의 불균형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골반 그리고 체중심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관절이에요. 어깨만 안 좋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50견 같은 거 제외하고는. 그래서 항상 견관절이 이렇게 좌우 차이가 난다. 골반의 불균형이 있구나. 체중심의 불균형이 있구나. 그래서 어깨관절이 이렇게 기능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관절 굴곡을 할 때 우리는 견관절만 보고 평가하지만 실제 몸은 팔을 움직일 때 동측의 하체 쪽으로 체중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비그인 같은 경우 왼쪽 팔을 들잖아요. 왼쪽 팔을 들 때 몸이 연결돼 있으면 팔과 몸이 연결돼 있으면 왼쪽 팔을 들 때 왼쪽 다리에 체중이 더 실려요. 그리고 오른쪽 팔을 들 때 오른쪽 하체에 체중이 더 실려집니다. 좌측보다. 그러니까 연결되면 그래요. 몸이 연결돼 있으면.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지점으로서 동측의 하체가 사용되는 거죠. 이게 팔과 몸이 연결돼서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그 현상이. 하지만 이런 연결이 자동화가 되지 않는다면 팔무게를 온전히 그 어깨 관절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 힘으로 어깨를 구부리는 거죠. 몸이랑 연결돼서 하체를 지지점으로 써서 팔을 들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팔 힘으로 어거지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모멘텀이 길수록 그 부담감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핀 상태에서 하면 그 모멘텀이 길어지니까 어깨 관절의 부담감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굽힐 때 동측의 그 하체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 권투 선수가 펀치 날릴 때 오로지 진짜 팔 힘으로만 샌드백을 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몸이 이렇게 하체를 연결해서 펀치를 날리는 거랑 그냥 진짜 팔 힘으로만 때려버리는 거랑 몸에 받는 부담이 훨씬 다르겠죠. 그래서 이 팔을 들 때도 훨씬 편하게 드느냐 아니면 어깨 관절이 되게 어거지로 힘들게
뭐 바이세스가 완전 긴장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승모근이 과하게 긴장된다든지 어쨌든 어깨로만 팔을 들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몸에 받는 부담이 훨씬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좌측 팔을 들 때는 몸 전체가 연결돼서 팔을 드는 것이 이제 부담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드는 반면에 왼쪽은 딱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왼쪽 팔을 이 사람이 들 때 부담감이 전혀 없어 보이죠. 팔을 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연결돼서 써지니까 이 좌측 하체에 체중이 실리면서 팔을 싹 들어 올리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우측 팔을 들 때는 전혀 그 우측의 하체로 지지되지 않는 상태라서 이 팔만 어거지로 들어버리는 것을 자세히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 회전이 살짝 일어나잖아요. 우측 팔을 들 때는. 그래서 흉추 회전을 이용해서라도 왜냐면 하체랑 연결이 안 되니까 상체로 뭐 다 하는 거예요. 약간 흉추 회전을 이용해서라도 팔을 들어 올리려는 보상도 좀 보이게 됩니다. 이 등 보이는 이 면적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근육이 움직임 안에서 과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 승모근이나 견갑거근 같은 근육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팔 무게를 이, 이 팔로만 드는 거예요. 팔 힘으로만. 연결해서 써지면 싹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팔 무게가 어깨에만 실리지 않게. 그래서 같은 팔 무게지만 훨씬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지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팔과 몸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하강의 움직임 정도, 견갑골 상방회전의 부족, 그로 인한 어깨 관절 움직임의 정상을 넘어서는 보상 움직임, 이런 것을 떠나서 팔이 뭔가 연결돼서 사용이 되고 있냐, 그거를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점점 그런 상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치료를 해 나가야 되죠. 만약 이런 어깨 환자를 이 체중심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하게 되면은 당연히 재발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하각이랑 어깨관절 움직임 그리고 근육들의 협응을 만들어주면 그때는 좋아질지 몰라도 이 체중이 우측으로 실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측팔을 사용할 때마다 우측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우측 하체가 지지점으로서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팔을 움직일 때 팔 무게가 이 팔 무게를 감당하는 게 몸 전체가 연결해서 써지는 게 아니라 어깨 관절에만 쏠리기 때문에 이 팔 무게가 이런 상황이 계속 노출되면 자주 노출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깨 관절과 견갑골 주변 근육의 협은 깨지고 또 같은 부위의 연부 조직의 손상과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물론 이제 어깨 견갑골 하강, 뭐 어깨 관절의 ROM, 막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 팔과 몸이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재발률이 낮아지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CD 그림 보면은 책에서의 설명으로는 견관절 내외전 플러스 굴곡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CD 그림과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C 그림처럼 나오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인데 D 그림 같은 경우에 견갑골 상방회전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견관절 굴곡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거는 거의 90도에 가까운데 여기는 조금 더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책에서 설명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계속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 상황은 어깨 관절의 탈중심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견갑골의 보상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그냥 움직임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어깨 관절 굴곡 내외전 동작, 굴곡 플러스 내외전 동작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동작에서는 상완골의 후하방 활주가 발생돼야 돼요. 원래 정상적인 패턴이 사람은
그래야지만 움직임 안에서 이 상완골이 그러니까 볼이 소켓 안에서 제대로 유지된 상태, 중심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후하방 활주가 일어나야지만. 그래서 C그림의 상황에서는 이런 동작을 할 때 뒤쪽 후 관절량이나 외전근이 가볍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C그림처럼 움직이게 되면요. 그래서 뒤쪽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이런 동작이 수행이 돼요. 근데 D그림 같은 경우는 후방이 늘어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그려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 몸이다. 근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쪽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후하방 혈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상완골두가 중심화를 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요쪽 뒤쪽이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디그린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느낌이 전혀 없을 것 같죠. 딱 봐도 여기 늘어나는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위쪽 여기 상부 승모근이나 뭐 이런 데 긴장돼 있을 확률이 높지.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상완골의 후하방 활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곡 플러스 내외전 동작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이 디그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깨 관절에서 나오지 않는 움직임을 보다 자유로운 견갑골 움직임으로 보상하는 상황인 거예요. 디그림이. 그래서 견갑골로 보상하는 거죠. 이 어깨 관절의 중심화가 탈중심화가 되어 있어서 그 GH 조인트의 기능이 제대로 다 안 나오니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견갑골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거지로 이 덩어리체, 매스한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디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후하방 활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우측 어깨 관절이 좌측보다 탈중심화, 어깨 관절의 탈중심화가 더 심하다는 것, 그리고 후방 쪽 관절량이나 외전근들이 좀 타이트하고 단축돼서 이 전방활주 증후군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분은 케어할 때 책에서의 설명대로라면 부족한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케어를 진행하겠지만, 왜냐면 여기 책에서는 뭐 제한된 견갑골 상방회전 때문에 오른쪽 견관절 굴곡이 과도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디그린 같은 경우는 제한된 견갑골 상방회전 때문에, 그래서 견갑골의 움직임이 뭐 제한이 있어서 이 견관절 굴곡이 더 심해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이러한 사람은 어깨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후하방 활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심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깨 관절의 움직임과 기능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견갑골의 보상이 점점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시그린과 같이 이 좌측의 팔처럼 굴곡 플러스 내외전 동작에서도 저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한 어깨 관절의 아이솔레이트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반대로 견갑골 움직임 회복을 주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책에서의 설명처럼 견갑골 움직임이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견갑골 움직임 회복을 주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케어하고 난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어깨 관절의 탈중심화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다시 움직임 안에서 견갑골이 보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은 다시 또 재발될 확률이, 이런 안 좋은 패턴으로 재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화를 꼭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이 볼앤 소켓 조인트는 꼭 이 소켓에 볼이 제 위치에 딱 들어가는 거, 그 중심화 회복이 진짜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치료에 있어서요. 그래서 가장 좋은 케어 방법은 모든 근육이 동원되는 상황인 CKC 상황에서, 이 CKC 상황이죠. 이게 견갑골 주변 근육의 협응과 어깨 관절의 중심화를 동시에 잡아주는 거죠. 이런 이제 경험을 계속
이런 중심화 만들면서 견갑골 주변 근육의 협응을 써지는 이 경험을 계속 해줘야 OKC 상황에서도 근육들 간의 협응을 자연스럽게 자동화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KC에서 이렇게 한 번에 케어를 해줘야 OKC에서 좋아진다. 근데 OKC에서 잡기에는 자유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견갑골도 잡아줘야 되지, 어깨 관절도 잡아줘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또 체감도 달라지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CKC에서 케어해주는 게 훨씬 치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쉬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그림은요. 하견 체형이죠. 하견 체형 딱 봐도 하강된 어깨. 그래서 양쪽 어깨의 견봉 끝이 낮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처져 있죠. 견봉이. 그리고 견관절 굴곡하는 동안 견관절은 여전히 하강되어 있다. 원래 이렇게 견관절 굴곡할 때 상방회전이 싹 일어나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강돼서 이렇게 올릴 때도 여전히 하강돼 있다는 거죠. 견갑골은. 그래서 이런 하견 체형의 환자분들이 임상적으로 정말 많아요. 이런 체형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깨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승모근이 늘어나고 이 당겨지는 텐션감으로 인해서 근방추에서는 이 계속 늘어나니까 근수축을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근수축을 유발해요. 근데 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늘어나 있는 근육들은 이 액틴 마이오신 교차 결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길이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 텐션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수축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 액틴 마이오신 교차 결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피로도 엄청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뭉쳐있지도 않고 심하게 늘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양쪽 어깨가 뻐근하고 뭉쳐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늘어나 있는데 또 그 와중에 금방추로 또 수축을 하게 되고 수축은 하는데 액틴 마이오신 교차 결합은 또 효과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서 수축하면서 또 근피로 엄청 빨리 오고 그러다가 또 늘어나고 계속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실제로 어깨 뻐근하다 그래서 만져보니까 어깨 근육이 막 뭉쳐있진 않은데 본인은 엄청 뭉쳐있는 느낌을 드는 거죠. 텐션이 걸려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리고 또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도 이제 견갑골 상방회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상방회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승모근이 너무 늘어나 있으니까 이 짝힘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정거근 이렇게 해가지고 상방회전이 쫙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뭐 상부 승모근이 너무 늘어나 있고 또 견갑골도 제 위치에서 너무나 하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축이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있어야 될 견갑골 위치가 아니니까 당연히 상방회전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팔을 올리니까 어깨 관절만 찝히고 충돌 증후군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애초에 견갑골이 저렇게 하강되어 있다는 것은 어깨 관절 상대적으로 외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있어도 견갑골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미 외전되어 있는데 더 올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GH 조인트에서도 무리가 가겠죠.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ROM을 계속 요구를 몸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당연히 어깨관절 중심화 그리고 견갑골의 높이축과 회전축을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좌우 불균형. 이렇게 그림처럼 양쪽이 다 정상보다 늘어나 있어도 정작 환자분이 불편한 쪽은 양쪽이 아니라 어느 한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옆에 사진만 봐도 둘 다 하견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측이 조금 더 낮죠. 상태를 보시면 우측이 조금 더 낮죠, 여기가. 그리고 우측 귀만 더 보여요, 여기가. 이 머리도 우측으로 회전 틀어짐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 보이는 걸로 봤을 때도. 그리고 머리를 저렇게 넘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머리 회전 틀어짐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 방향대로 우측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좌우의 어깨 높이 차이는 골반의 좌우 불균형이 있다는 말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 관절이 높이가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골반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거의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 차이가 이렇게 좌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골반 높이도 좌우 불균형이 웬만하면 있겠다, 이 사람은.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러면 골반의 좌우 높이 차이가 있다는 건 당연히 또 체중심 불균형도 있다는 소리겠죠.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꼭 체중심 불균형까지도 케어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만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갑골, 어깨 관절, GH 조인트까지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니즈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딱 봤을 때 둘 다 너무 늘어나 있어요. 하견이라서. 그래서 둘 다 아픈 게 정상이에요. 이론적으로 봤을 땐. 둘 다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작 환자분은 좌측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측만 불편하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올라간 쪽 좌측을 더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니즈를 환자의 증상, 이 문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라이먼트만 보고 왼쪽이 아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오른쪽이 더 내려갔으니까 오른쪽이 더 아픈 게 맞아요. 왼쪽이 지금 아프지만 오른쪽을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이 치료가 환자 중심이 아니고 내 지식 중심이 되고 있진 않는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얼라이먼트를 보고 오른쪽이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왼쪽이 더 불편하다 그러면 무조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지식이 이 사람한테 지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환자의 증상, 물론 증상을 다 이렇게 증상에 이렇게 얽매이고 끌려다니라는 말은 아닌데 이 치료사분들 저도 그랬고 치료사들은 이제 자기 지식에 갇히는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항상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사진은요. 이 사진인데요. 과도한 견갑골 외전, 그러니까 프로트랙션을 얘기하는 거죠. 견관절 굴곡을 하는 동안 견갑골이 과도하게 외전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른쪽 굴곡하는 동안 프로트랙션 된다는 소리예요. 견갑골이 너무 과도하게. 환자는 견갑골 외전 범위를 능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을 좀 한 거죠. 아까 여기 하각이 여기 있는데 지금 한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제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핵심은 견관절 굴곡을 하는 동안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팔무게가 견갑골의 정렬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는 동안 견갑골이 제 위치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팔무게에 이렇게 딸려간 거예요. 이 팔무게에 견갑골이 딸려간 겁니다. 이런 상황은 프로트랙션뿐만 아니라 리트랙션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옆에 사진 보시면 외전할 때 견갑골이 모아지죠. 이렇게 리트랙션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견갑골이 딱 만약에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견갑골의 축이라고 하면 이 축을 통해서
뭐 회전, 하방 회전이든 상방 회전이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축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리트랙션이 돼버려요. 이 어깨 관절 뭐 외전이든 뭐 굴곡이든 할 때. 그러니까 팔무게가 딸려간 거예요. 팔무게가. 그러니까 몸이랑 팔이 연결이 안 되니까 견갑골이 막 이렇게 팔목에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고관절을 예를 들어서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이 옆에 그림 보면 이거 흔한 이 중둔근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할 때 골반이 원래 고정이 딱 되고 고관절에서 AB덕션이 나와야지 이 중둔근이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허리에서 지금 허리가 꺾이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허리에서 움직임이 발생하잖아요.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발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운동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중둔근이 아니라 허리 근육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허리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동작은 비슷할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굽히든 벌리든 어깨 관절에서 플렉션 또는 에이비덕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깨 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견갑골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마치 중둔근 운동할 때 골반이 움직여진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리와 몸통이 그리고 팔과 몸통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런 패턴으로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굴곡하거나 외전할 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연결이 되면 이 다리 무게가 무겁지 않게 그냥 골반이 제 위치에서 이게 싹 움직이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다리 무게가 다 실려버리고 그 다리 무게 때문에 이 골반도 막 다 뒤틀려 버리는 거죠. 딸려가게 되는 거고 연결이 되면 이 다리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아이솔레이트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요거랑 비슷하죠. 요것도 굴곡 내외전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딱 어깨 관절에서 싹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견갑골을 또 보상한 거죠, 이것도. 견갑골로 그냥 그러니까 이 팔이 다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좀 덜 된 거다. 굽힘할 때도 마찬가지죠. 굽힘할 때도 여기는 되게 가볍게 싹 움직이잖아요. 여기 딱 하체 쓰면서 움직이니까 팔무게가 어깨로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이 딸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을 들 때 막 얘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 팔무게가 다 일로 다 실려버리니까. 하체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몸통이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팔이랑 몸이 연결이 안 되니까 팔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무겁게 느껴지니까 견갑골이 딸려간다. 딱 봐도 무리가 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성이 끊어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절의 중심화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이유가 다양한데 그 중에 관절의 중심화, 탈중심화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관절의 탈중심화, 그러니까 관절의 탈중심화는 몸과의 연결성을 끊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관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팔과 다리는 그때부터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 탈구됐을 때 이제 관절이 아니라 탈구됐으니까 이제 팔이 그냥 짐인 거예요, 짐.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제 어깨 관절, 어깨 이제 어깨 근육 마비가 오니까 탈구가 생기잖아요. 서블로케이션이 되니까 깁스 하잖아요. 그 목에다 이제 걸어 놓잖아요. 안 걸어 놓으면 계속 늘어나고 빠지니까 무게가 그냥 짐이 되는 거죠, 팔이. 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받쳐주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쳐줘야만 하는 짐이 돼버린 거죠. 팔과 다리가.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짐이 돼버린다. 그래서 팔무게 때문에, 다리 무게 때문에 견갑골이 또 골반이 딸려가면서 부정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선은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을 시켜서 관절을 관절답게 아이솔레이트한 무브먼트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몸과의 연결성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주변, 골반 주변의 근협응을 이끌어내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웨이백 자세, 이 여자분 스웨이백 자세잖아요. 이게 하체랑 몸통 연결성이 끊어진 상태로 서 있는 자세의 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반이 전방 이동하는 게 스웨이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연결성이.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니까 뭐 둔근이 사용이 되겠어요? 아니면 뭐 복근이 사용이 되겠어요? 그냥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뭐 아무 뭐 그런 기능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 무릎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윗백도 고관절 전방을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그래서 햄스트링이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스웨이백이신 분들 둥근 되게 없고 나락 엉덩이고. 그래서 둥근이 아니라 햄스트링으로 신절을 하면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이 발생한다, 유발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골반만 전방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고관절까지도 같이 전방할주가 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스웨이백 체형인 분들은. 그래서 이런 고관절이 전방할주가 이렇게 일어나면 탈중심화가 된 거고, 탈중심화가 되니까 다리가 몸이랑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끊어져 버리니까 고관절에서의 제대로의 뭐 둔근이나 또 골반에서의 그런 이제 복부 근육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무릎이 대신 해버리는 거죠. 네, 다음 사진은 네,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성의 이 문제인 겁니다. 보면 이제 전거근의 익상. 그래서 전거근과 견갑 상완근의 손상. 그래서 견갑골 척추연이 편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돌출돼 있다. 그래서 A 그림 보면은 윙잉 스카플라가 양쪽에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B 그림 보시면 전거근의 약화를 검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굽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C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B 그림에서 이제 압력을 가했을 때 이 C 그림 보면 상완에 압력을 가했을 때 견갑골이 하방회전되면 약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유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견관절 굴곡을 플렉션, 어깨 관절 플렉션에 저항을 걸었을 때 견갑골이 바로 하방회전이 이루어지면은 이 사람 전거근에 약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연결성의 문제라는 거죠. 전거근이 단순히 상방회전을 만드는 근육이 아니라 팔과 몸통을 연결시켜주는 근육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거근을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상방회전 만들어내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견갑골을 움직여주는 근육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팔과 몸통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거근을 활성화를 잘 시키면 팔과 몸통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권투 선수도 이렇게 딱 샌드백을 칠 때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전거근 그려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권투 선수 이렇게 포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거근이 있어야지 이 팔에서의 그 무게가 몸통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전거근이 딱 그 역할을 하기 좋은 근육이라는 거죠. 전거근이 활성화돼야 몸이 연결이 된다. 팔과 몸이. 그래서 그냥 뭐 견갑골 움직임 만들어내는 근육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책 내용과 같이 C그림처럼 상완에 압력을 가했을 때 하방회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거근 약화를 넘어서 팔과 몸통의 연결성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굳이 저항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팔무게만으로도 연결성 끊어지는 분들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뭐 하방회전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관절 굽힘을 저항을 주면은 연결이 된 사람들은 뭐 하방회전 뭐 저항 줬을 때 하방회전이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거보다도 하체가 더 체중이 실려져요. 이 어깨관절 굽힘할 때 저항을 주면 동측 하체 제가 지지점이 된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전거근이 잘 써지면 연결이 돼 있을 것이고 연결이 돼 있으면 동측 하체로 지지가 더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항을 줄 때. 그래서 팔에 힘이 저항을 줄 때 뭐 바이셉스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이런 데가 더 힘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삼각근 같은 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체가 힘이 더 들어가요.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진짜 연결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네요. 만약에 이제 저항을 가했을 때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고 전거근이 그 연결하는 기능을 계속을 수행을 잘 한다면 상완회전이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측 하체 쪽으로 체중이 더 실려지는 그 상완을 누르는 저항감만큼 동측 하체 쪽으로 체중이 실려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발기기 자세할 때 팔 쪽으로 이 체중을 실었을 때 손목이 꺾이는 느낌이 들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 또한 팔과 몸통의 연결성이 끊어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어깨관절 굽힘을 저항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내발기기 자세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팔 쪽으로 체중을 실었을 때 팔과 몸통이 연결돼 있으면 그 체중이 손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손목으로 가면 손목이 꺾이는 느낌 들면서 아프겠죠. 손목이 아니라 전거근 쪽으로 실려져요. 팔과 몸이 연결돼 있으면.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바닥을 팔로 이렇게 밀수록 이렇게 상체를 들면 들수록 전거근 쪽으로 힘이 딱 실리면서 그러니까 만약 푸시업을 하더라도 푸시업을 이렇게 밀었을 때 전거근으로 힘이 실립니다. 이 옆에 그림과 같이 이 전거근이 전혀 개입이 없고 그래서 팔과 몸통 연결선이 끊어지게 되면 오로지 팔림만으로 이 자세를 버티는 이 상황이 되고 그 중에 가장 약한 부위로 데미지가 쏠리면서 뭐 손목이든 아니면 팔꿈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 관절이 뭐 전방을 대버리면서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거근을 전인 그러니까 프로트랙션 또 어버드 로테이션 만드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과 몸통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근육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견갑골 포지션을 떠나서 전체적인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깨 통증 환자가 와도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깨의 통증을 빠르게 그리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상태를 보면 일단 머리가 우측으로 이렇게 넘겨졌죠. 이것도 어, 경추의 회전 틀어짐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쏠렸다는 것은 경추의 축만 틀어짐, 우측이 컨벡스하다.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렇게 컨케이브한 쪽으로 네,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이 우측으로 컨케이브한 이 동작, 이 경추가 이렇게 측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측만이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게 편한 겁니다.
만약에 반대인데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경추에 측만 틀어짐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상을. 뭐 실제로 봐야지 알겠죠. 그냥 자세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 어깨 높이 차이 봤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측이 낮아져 있음. 우측이 더 낮죠. 확인되고 척추와 견갑골 사이가 좌측보다 우측이 더 멀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척추고 여기 견갑골 하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거리가 깁니다. 그리고 주두 위치를 통해서 우측이 좀 더 좌측보다 조금 더 외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외전 틀어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좌우 겨드랑이부터 골반 라인 보면은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세 평가할 때 이렇게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럼 파악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그렸죠? 이게 그려보면 딱 봐도 여기가 하방회전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우측의 골반이 조금 더 상승해 있는 게 딱 보면 아시겠죠? 이 라인만 그려보면. 그리고 이 바지 단만 봐도 여기가 더 높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중이 실리는 쪽은 바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체중을 실으니까 계속 아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팬티 라인이든 뭐 바지 라인이든 아래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인 전방경사나 이렇게 좀 측방 편이 돼 있는 쪽은 당연히 올라가야 뭐 옷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골반이 조금 더 상승돼 있고 조금 더 측방편이 틀어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체중심이 좌측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축이랑 이게 그러니까 축이 되는 거죠. 좌측이. 이 축이랑 멀어진 우측이 회전 틀어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측 어깨 외회전 틀어짐, 우측 골반의 전방 회전 틀어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또 우측 어깨 관절의 외회전 틀어짐은 결국 이 관절의 탈중심화 그래서 전방하체 증후군이 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팔과 몸통의 연결성이 당연히 또 끊어지게 되면서 팔무게가 짐이 된다 그랬죠. 팔이 연결이 끊어지면 팔무게가 상부 승모근이나 능형근을 계속해서 늘어뜨리는 상황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 다 전거근 약화인 윙잉 포지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 보면 우측 검사하는 걸 올려놨어요. 왜냐면 우측이 더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 더 이렇게 확연하게 좀 보라고 이렇게 오른쪽을 했겠죠. 왜냐면 좌측이 더, 둘 다 윙잉인데 좌측이 더 티가 많이 났으면 좌측 사진을 올렸겠죠. 이 셜리 혈먼도. 그래서 우측이 좌측보다 더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측이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깨 환자라면 먼저 어깨 관절과 주변 견갑골의 근협응 그리고 무엇보다 팔과 몸통의 연결성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와 같이 평가를 했으면 그 이후에 체중심의 불균형도 또 골반의 회전 틀어짐도 개선시켜줘서 또다시 어깨와 몸통의 이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케어주는 쪽으로 가면 이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은요. 견관절 굴곡, 외전하는 동안 왼쪽 상완골 외전 부족. 그래서 편하게 서 있는 동안 자세에서 왼쪽 상완골이 내외전되어 있다. 그래서 왼쪽이 조금 더 내외전되어 있다는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관절 굴곡하는 동안 왼쪽 상완골이 내외전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조금 내외전되어 있긴 하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조금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좌측 그림의 경우 책에서는 좌측 어깨가 내외전 틀어짐이 있고 그래서 견관절 굴곡을 할 때도 우측보다 충분한 외회전 동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관절 굴곡을 할 때 그 끝범위에서 견관절 외회전 움직임이 발생이 돼야지만 이 충돌이 없이 또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더 강조되면서 전거근에 의해서 몸과 팔의 연결성이 더 견고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볼 때 좌측보다 우측이 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분을 직접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확실한 건 아닌데 우선 몸의 중심에서 머리가 좌측으로 편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이쪽으로 빠졌죠. 편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것은 평소에 좌측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있는 위치가 보통 체중심이 쏠리는 쪽이에요. 거북목이면 체중심이 앞으로 쏠린다는 소리고, 좌우 쪽 어느 한쪽으로 편이 된다는 것은 좌측으로 편이 있으면 좌측에 체중심이 쏠릴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머리가 좌측으로 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체중이 쏠릴 일은 거의 없겠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목 어깨 라인이 좌측보다 우측이 더 길게 빠져 있죠. 보시면 이렇게 길게, 여기는 이렇게 짧게. 우측 어깨가 더 하강되어 있는 것을 또 알 수도 있고, 주두 위치도 보면 좌측보다 우측이 좀 더 어깨 관절 외전 틀어짐이 있음을 이 주두의 방향을 통해서도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내외전, 일단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바지 라인을 보면은 우측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이 조금 더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 골반이 좀 더 전방경사, 측방 편의로 틀어짐이 있고 이는 우측으로 체중이 덜 실려 있다는 증거 중 하나가 또 되는 거죠. 이 견관절 굴곡했을 때 보면은 이제 비그림을 보면 손등을 봤을 때 우측이 좀 더 외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데 그걸 떠나서 머리가 좌측으로 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견관절 굴곡을 할 때 좌측은 하체를 지지점으로서 사용을 했고 우측은 전혀 지지점으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머리가 한쪽으로 편의가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측은 좌측보다 상대적으로 팔과 몸통의 연결성이 끊어져 있음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팔이랑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연결해서 써지는데 얘는 그냥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ROM이 잘 나오고 잘 안 나오고를 떠나서 연결성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연부 조직의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ROM보다도. 연결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ROM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거는 이 우측의 경관절은 조절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ROM을 어깨관절에서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연결성에 대한 문제는 굴곡 시 저항을 주면 바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지점이 있는 상태의 움직임과 그렇지 못한 움직임은 올리는 힘, 그리고 그 저항을 버티는 힘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은 굴곡의 저항을, 이 굴곡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줬을 때 잘 버텨요. 잘 버텨주는 반면에 우측은 버겁게 버티거나 현저하게 힘이 떨어지거나 어깨 관절에 이 저항을 버틸 때 어깨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움직임을 볼 때도 어깨 통증 환자라고 해도 어깨 관절과 견갑골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읽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양쪽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이쪽에 저항을 줬을 때랑 이쪽에 저항을 줬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 사람이 여기서 저항을 줬을 때 이 팔에만 힘이 실리는 사람일지 아니면 하체로도 이어질지. 그래서 연결성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진에서 왼쪽이 내회전돼서 굴곡할 때도 내회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문제다, 오른쪽보다 왼쪽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도 그 유료 그 강의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간 어깨, 여긴 내려간 어깨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어디가 환측이냐 이거예요. 올라간 어깨가 환측이냐, 내려간 어깨가 환측이냐. 보통 옛날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간 쪽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위에 쪽이 뭉쳐 있으니까 이쪽이 안 좋다.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다들 늘어나도 너무 안 좋다. 너무 늘어나는 것도 진짜 안 좋다. 오히려 짧아지는 것보다 더 안 좋다. 라는 개념이 커서 낮아진 쪽이 더 안 좋다. 라고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올라가 있든 내려가 있든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성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견관절을 굴곡하는데 저항을 줬을 때를 봐야 돼요. 사실. 실제로 봤을 때. 여기 만약에 지금 두 팔을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지 않고 한쪽씩만 해보는 거죠. 만약 이 팔을 올려요. 이 팔을 올릴 때 내가 저항을 줘요. 저항을 줬을 때 어디로 힘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모습을 보고 여기 이 A 그림을 보고 오른쪽이 조금 더 이렇게 외전이나 또 내려가 있고 또 여기도 편이 돼 있고 그럼 여기도 체중이 실릴 거고 또 여기도 높이도 그렇고 이런 라인도 그렇고 보면 이쪽이 조금 더 체중이 실리니까 체중이 실리는 이 축이랑 멀어진 이 오른쪽은 이 회전 틀어짐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깨 관절도 탈중심화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결성이 오른쪽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겠다, 오히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왼쪽이 가능성도 좀 높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이 팔이랑 몸이 연결성이 끊어지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거근이 활성화가 안 돼서 팔과 몸이 연결이 안 되는 상황. 두 번째는 어깨관절 탈중심화가 되면서 연결성이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그러니까 둘 다 저항을 줬을 때 어디 쪽이 하체로 실리는 느낌이 드냐, 팔 힘으로만 안 들어가고 하체로 실리는 느낌이 드냐, 그거를 파악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실제로 보지를 못하니까 사진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는 건 만약에 오른쪽이다. 오른쪽이 연결성이 끊어진 쪽이면 이 탈중심화 때문에 연결성 끊어질 확률이 높고요. 왼쪽이 연결이 더 덜 돼 있는 쪽이라고 하면은 전거근이 안 되면서 연결이 끊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곳 다 끊어질 수 있는데 연결성이 더 부족할 수 있는데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이것도. 그래서 전거근이 안 써지면 대부분의 이 팔 무게나 이런 것들은 이 상부 승모근이나 견갑거근 이런 위에 있는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연결이 안 돼서 원래 이쪽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몸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하체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라인이 끊어지니까 연결할 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팔무게랑 연결할 게. 그러니까 이 근육들이 계속 과도하게 써지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힘 라인을 못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인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편의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깨 근육들 때문에. 물론 체중심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전거근이 안 써지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심 축이랑 가까운 쪽이 항상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이랑 멀어진 쪽이 회전 틀어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뭐 축이랑 가까운 쪽이 무조건 좋고 축이랑 멀어진 쪽이 무조건 안 좋다는 개념은 절대 아닌 겁니다. 예상을 해보는 거고 실제로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예외는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래서 왼쪽이 더 끊어졌다고 하면은 이 전거근 때문일 수 있고 오른쪽이다 하면은 이 볼앤 소켓 조인트 이 탈중심화 때문에 끊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뭔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이 팔과 몸의 연결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렇게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상완골두의 상방 위치입니다. 약간 위로 튀어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전방활주만 얘기하다가 상방활주인 겁니다. 이거는 약간. 그래서 상완골 상방활주 증후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 전방활주 증후군과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탈중심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아요. 어깨관절 중심화를 회복을 시켜줘야지만 움직이는 동안에 연부조직 충돌 없이 좋아질 수 있겠죠. 이거는 견갑골 하방회전 증후군과 연관이 깊다. 이 상완골두 상방활주 증후군은 견갑골 하방회전 증후군과 연관 깊다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갑골 하방회전, 즉 하견 체형인 사람들은 애초에 스타트 포지션, 그냥 차렷 자세가 이미 어깨관절 벌린 포지션이기 때문에 왜냐면 견갑골이 포지션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어깨관절 벌린 포지션이 되어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외전 동작을 하거나 팔을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당연히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미 외전 상태에서 더 외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형인 경우 먼저는 좀 이렇게 광배근 같은 글로벌 머슬들 이제 팔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매뉴얼을 진행을 좀 해주고
상태와 수준에 맞게 어깨관절 중심화를 좀 회복을 시켜가면서 점점 팔과 몸통의 연결성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인 사람들은 회전근개 말고도 여러 주변 연부 조직의 염증과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흔하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염증 치료에만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 회전근개 발생한 염증에만 주목을 한다는 그 치료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존재하죠. 우리가 뭐 피부가 뭐 베이거나 그래도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몸에 부담을 덜 주고 치유되는 방법은 자연 치유되도록 이 자연 치유가 잘 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염증 주사 맞는 것도 나쁘다고는 뭐 보기 어렵지만 이 특히 관절 근처, 어깨와 같은 부위에 발생하는 이 염증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심화가 필요해요. 중심화가 중요한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계속 그 상처 부위가 비벼지고 그 충돌 생기면서 비벼지고 그러면 이 덧나고 회복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 치유가 계속 진행이 되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가만 놔두면 좋아지는데 이게 막 계속 피부를 비빈다거나 그 상처 부위를 자꾸 자극을 주면 덧나면서 회복이 더디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 염증이 심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제가 이제 염증 심하다고 막 이제 회전근개 염증이 심하다고 들었다 초음파 사진 찍었을 때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와요. 그럼 이제 교정을 해주거든요. 중심화 회복을. 교정하고 나면 팔을 움직일 때 원래 있었던 통증이 사라졌다고 뭐 좋아졌다. 통증이 없어졌다. 경험을 임상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치료가 염증 수치를 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왜 안 아파진 거냐 이거죠. 염증은 그대로 있을 텐데. 그러니까 관절이 중심화 회복이 되니까 움직일 때 상처나고 염증 생긴 부위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지를 않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중심화가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 몸에서는 알아서 자연 치유 능력으로 염증이 내려가고 조직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염증 주사 아무리 맞아도 염증 수치 내려갔어도 중심화가 회복되지가 않으면 어깨 움직일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면 염증은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염증이라는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원인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염증이 심한 사람은 결과에 대한 치료도 해야죠. 염증 주사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그래서 자연 치유가 잘 될 수 있는 환경, 더 이상 비벼지지 않는 환경, 중심화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가장 몸에 이제 부담을 덜 주고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경관절 내외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 있을 때 내외전 정렬 상태다, 경관절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내외전돼 있다는 거죠. 더 손등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B그림 같은 경우는 광배근의 단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C그림은 내외전 근육의 단축을 알 수 있고 D그림은 외외전 근육의 단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절 내외전 증후군, 가만히 서 있을 때 손등이 많이 보이고 이 주관절 와는 안쪽을, 주두는 바깥쪽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상완골이 내외전 틀어짐이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내외전 증후군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진행해야 될까? 라는 거죠. 내외전 돼 있으니까 짧아진 내외전 근육 풀어주고 뭐 스트레칭 해주고 외외전 근육은 늘어나 있으니까 운동해주면 되냐 이거죠. 이 그림을 보면 이게
B, C, D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B 그림이 광배근 단축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고 C 그림, D 그림은 외회전과 내외전의 제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왜 내외전으로 틀어져 있는데 이 외회전 ROM 감소는 이해가 되는데 내외전도 ROM 제한이 왜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B의 정보를 이용을 한다면 그 그림 B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 정보를 이 치료에 전복을 시킨다면 그럼 이분 치료할 때 광배근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외전으로 틀어져 있던 외회전으로 틀어져 있든 문제의 핵심은 관절의 중심하다라는 겁니다. 이 팔과 몸의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중 어디가 탈 중심화가 더 심한지, 어디가 팔과 몸의 연결성이 더 끊어져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몸의 흐름과 상태는 어떠한지, 체중심은 어디로 쏠려서 몸의 축이 어디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내외전으로 틀어졌다. 외회전으로 틀어졌다. 어느 방향으로 이 틀어진지에만 꽂혀 있지 말고 몸의 더 중요한 개념을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중심화가 이탈돼 있으면 내외전이든 외회전이든 움직임 제한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위치에 있지 않는데 볼이 소켓에 제대로 잘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정상적인 ROM 범위가 나온다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정면에 봤을 때 좌측이 손등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좌측이 더 안 좋고 더 틀어져 있고 더 기능적으로 부족하냐. 이 중심화는 우측이 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과 몸의 연결성이 좌측보다 우측이 더 부족하고 우측이 더 기능적이지 못한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손등을 바라본다고 해서 여기가 연결성이 더 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손등이 더 보인다고 여기는 이렇게 잘 얼라이먼트가 좋으니까 여기는 연결성이 더 좋구나.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등이 어디를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연결이 진짜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접근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만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면은 치료와 평가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팔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깨가 중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내외전을 하든 외회전을 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결이 끊어져 있고 탈중심화가 되어 있으면 서 있을 때 손등이 옆을 바라보고 있든 그러니까 좋은 쪽을 바라보고 있든 정면을 바라보고 있든 그쪽은 기능적으로 부족하고 충돌 증후군 같은 그런 이제 움직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탈중심화가 돼 있으면 손등이 어디를 보든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자세를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지 자세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몸 상태와 기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쪽이 안 좋은 쪽, 이쪽이 좋은 쪽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틀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손등이 옆을 바라보고 있어도 탈중심화가 되어 있으면 거기가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짜 체형 자체만으로 평가하고 그걸 목표로서 치료를 또 한다. 진짜 웃기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몸을 이쁜 자세로 만들려고만 혈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이 이렇게 좋아져서 얼라이먼트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기능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겉보기, 그냥 얼라이먼트만 딱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보기는 억지로 자세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체형 평가는, 그리고 자세 평가는 이 사람의 평소 몸을 어떤 식으로 써왔는지, 평소에 어떻게 움직였길래 가만히 있을 때 이런 자세로 서 있을까?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의 평소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뭐 기능을 예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자세 자체가 우리 평가의 도착 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견과절 내외전 중은이라고 딱 못 박아 버려서 어깨만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의 가장 메인 문제냐, 이 내외전 증후군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인 문제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체형을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의 경우 눈높이, 귀 높이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수평을 그리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 턱 라인을 보시면 이쪽이 좌측이 훨씬 길게 빠져 있고 우측은 조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중하위 경추에 측만 틀어짐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컨케이브한 이 측만 틀어짐이 있을 가능성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턱 라인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유료 강의에도 이 내용이 아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과 경추의 이 연관성, 그리고 턱관절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턱이 몸과의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이제 유료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측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추가 좌측으로 컨벡스하게 틀어지면 턱관절도 이렇게 좌측이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 라인을 보면 우측보다는 좌측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젖꼭지 위치만 봐도 왼쪽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라인을 보게 되면 뒤를 보지도 않아도 우측이 좀 더 견갑골 하방회전, 좌측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상방회전 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라인을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냥 한번 보세요. 라인을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하방회전 되어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상방회전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어깨 높이 차이는 이거 말고도 손끝 라인 차이로도 충분히 확인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손끝 라인, 당연히 오른쪽이 조금 더 낮죠. 그래서 어깨가 오른쪽이 낮은 게 확실하구나, 손끝으로도 추가 확인이 가능한 거죠. 또 좌우 골반 라인을 보면 우측이 조금 더 일리아 크레스트가 더 높게 위치하고 좌측은 조금 더 낮게 위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겨드랑이부터 골반 라인을 그려봤을 때, 자, 항상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이 라인을. 여기가 조금 더 측방편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는 조금 더 일자로 떨어지고 여기는 약간 굴곡이 더 있죠. 우측 골반에 측방편이가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중둔근이 평소에 좌측보다 비활성화되어 있다. 사용이 평소에 덜 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 체중심이 좌측으로 주로 쏠려 있을 확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적은 차이지만 이 우측발이 조금 더 외회전돼 있어요. 살짝. 뭐 이거는 이제 고관절이 외회전 틀어짐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에 회전 틀어짐이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관절 외회전이 있다는 것은 우측 하체가 조금 더 모빌리티 기능에 가까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체중을 주로 실은 쪽은 체중 실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잘 실어요. 근데 오른쪽은 체중을 실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CKC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발의 지지, 3점 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지지가 바로 엄지 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 발이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여기로 지지를 별로 안 해봤다는 소리예요. 여기로 지지를 많이 해봤다는 소리고요. 애초에 얼라이먼트가 서 있을 때 그런다는 것은 그래서 엄지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중둔근이 딱 서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그냥 서포팅이 아예 안 되는 상태면 중둔근 당연히 튀어나오는 거죠. 안 써지면서 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다른데 막 외회전 근육 피리포미스가 긴장이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지금 이러한 흐름의 상태에서 이 왼쪽이 더 내외전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내외전 된 게 아니라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외외전 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등만 보고 파악하지 말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안골 탈 중심화가 어디가 더 심한지 실제 만져보면서 파악해봐야죠. 그 골두를 만져보면서. 그리고 굽힘 테스트나 외전 테스트와 같은 움직임 평가 통해서도 어디가 좀 더 몸과 연결돼서 움직이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어디가 손등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그쪽이 더 안 좋은 쪽이라고 하기에는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좌측이 더 문제였으면 좌측발 테스트하는 거를 그림에 올려놨겠죠. 이것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림 C 같은 경우 골두가 딱 빠지죠. 여기 이렇게 외회전 했을 때. 이거는 팔과 몸의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골두가 빠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는. 이런 사람이 이제 가슴 피겠다고 이런 가슴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팩머슬이 이렇게 텐션이 걸리면서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골두가 퉁 빠지면서 이 스트레칭 할 때 근육으로 이 팩머슬로 텐션이 안 걸려요. 그리고 뭐 더 최악은 골두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 근육의 텐션이 걸림이 없이 그냥 힘없이 툭 앞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잘 되면 여기 전체 라인이 이렇게 쫙 텐션이 걸리면서 늘어나는 느낌이 쫙 들어야 되는데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두가 앞으로 빠져버리는 쪽은 이 텐션이 쫙 안 가고 그냥 텐션도 걸리지도 않아요. 애초에 그냥 앞쪽으로 퉁 ROM은 잘 나오죠. 그래서 이쪽은 유연하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결성이 끊어지니까 텐션 자체도 안 걸리고 그냥 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칭 되는 느낌도 안 나고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느낌도 별로 안 나는데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해야지 하다 보면 골두가 더 앞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앞쪽 연부 조직, 바이패스 롱헤드 텐던이나 이런 데가 손상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몸과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난 후에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요근 스트레칭도 마찬가지고 슬리퍼 스트레칭도 마찬가지고
뭐 고관절 스트레칭 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림 D를 보고는 이 내외전 할 때 골두가 후방할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정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위치한 그대로 골두가 전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외전이 진행되면서 앞쪽으로 골두가 빠지면서 앞쪽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D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외전, 외외전 다 제한이 있는 겁니다. 골두가 빠지면 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 그림처럼 D 그림처럼 반대편 팔로 골두가 나오는 걸 막아요. 고정해 버리면 그렇다고 이제 고정했을 때 그럼 고정한 상태에서 내외전을 하면 골두가 쑥 들어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방할자가 일어나진 또 않는 거죠. 골두를 고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ROM 제한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골두가 딱 제 위치로 들어가면서 움직임을 했다면 ROM 제한이 안 나오겠죠. 안 나왔겠죠. 근데 고정만 했지 그게 막 이제 제 위치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RM 제한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방향으로 틀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몸과의 연결성이다. 관절의 탈중심화는 이 몸과의 연결성을 결여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운동손상증후군 리뷰가 마무리됐습니다. 25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거의 끝이에요. 만약에 이제 제 운동손상증후군 리뷰를 지금까지 다 보신 분들이라면 운동손상증후군 진짜 책 두껍잖아요. 그 책에 있는 그림은 웬만한 그림은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리뷰를 들으셨으면 거의 그 책 한 권을 한번 쑥 훑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다 본 거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서 그냥 이제 뭐 출근하시다가 들을 수도 있고 뭐 설거지 하시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그냥 술술 들으시면서 어쨌든 책 한 권 끝낸 거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책상 앉아가지고 그 책 하나 정독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조금이라도 책의 내용을 조금 다시 상기해보고 그리고 또 책 공부, 운동선사증후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또 새로운 시각을 또 좀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길게 또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25편으로 딱 마무리가 돼서 저도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 1편 할 때 진짜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보시는 분도 거의 없는데 거의 무슨 뭐 모노드라마 찍는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도 꽤 많이 늘으셨고 구독자분들도 꽤 많이 늘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PDF 파일도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이제 PDF 파일 이제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또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저는 기쁘죠.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선사증후군 리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이제 책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마무리했으니까 또 PDF 파일 이벤트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4월 초에 유료 강의를 개강할 생각입니다. 출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뭐냐 음, 신청서를 또 이제 제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려드리면 유료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리뷰 강의를 통해서도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이렇게 뽑아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제 지식을 뽑아냈는데 그래도 못 뽑아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도 유료 강의에는 다 집어넣을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많은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목표는 온라인 유료 강의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책으로 이제 또 시작 리뷰 강의를 또 진행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 또 하면서 또 개선해야 할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아쉬운 부분들을 또 개선해서 또 오프라인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에.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분들,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를 또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을 하지 않고 진짜 소수로 해서 진짜 제가 이렇게 최대한 다 알려드릴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이서 하는 것보다도 소수로 최대한 이렇게 좀 많이 느껴보시고 좀 얻어갈 수 있게 그게 아마 제 오프라인 강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주행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꼭 잘 하셔서 치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